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온 지 3년이 되면서 관련 데이터도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짐작은 했지만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광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국토연구원에서 2020년과 지난해 2년 동안 전국 읍면동 단위의 코로나 발생과 각종 지표들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로 숫자가 클수록 코로나 발생에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그리고 마이너스는 반대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드는 데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데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중간값은 0입니다. 자, 이걸 보고 짐작만 했던 사실들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산다면 그 지역은 코로나에 많이 걸렸을까요? 아무래도 입출국이 잦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외국인의 인구 비율은 코로나의 발생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연구원에서 살핀 모든 지표들 중에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단순히 인구 밀도가 높으면 역시 코로나19에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겠죠.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인구 밀도보다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건물들의 비율이 높았을 때 그 지역에서 코로나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들을 공유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짐작하기 어려웠던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코로나19 발생이 높았습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저소득층,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해서 코로나에 잘 걸릴 것이다 이런 식의 추정이 많았는데 반대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된 건데요. 반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결과를 놓고 해석을 해보자면 소득이 높다는 건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는 뜻이고, 이렇게 활발한 경제 활동은 결국은 활발한 활동 그 자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력이 좋은 집단에서 코로나가 많이 걸렸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또 메타버스 등이 나타나면서 미래에는 결국 부자들만이 공간에 합당한 돈을 지불해 가면서 부자들의 전유물이 부자들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학자들의 생각을 일부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초창기에 우리 방역 활동에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종교시설이 있었죠. 그런데 인구 1000명당 다중이용시설이 많았던 지역과 코로나19 발생을 비교해 봤더니 0.15요. 그러니까 0에 가까워서 실질적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시설이 많은 곳은 아주 뚜렷하지는 않았더라도 오히려 코로나 발생률이 낮아지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이 현상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 시설의 방역이 별로 상관이 없었다, 소용이 없었다라는 뜻도 말이 되기는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곳의 방역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라면 생겼어야 할 상관관계가 없어졌다라는 말도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